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나란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제 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다우는 0.4% 올라 1680을 기록했습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합동 해상 기동 훈련이 오늘부터 서해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은 대응 타격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한국에도 긴밀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서울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2만 명 넘게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불며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인구 전체의 9.2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흘 만에 결국 연고점 행진을 멈췄죠. 이틀 연속 연고점을 새로 쓴 데 대한 피로감도 충분히 쌓였을 법한데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쪽의 지표가 좋지 못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고, 또한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1거래를 연속 사주었지만 역시 기관, 특별히 투신권의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매물이 시장을 좀 짓눌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에 연기금이 외국인과 손을 잡으면서 순매수해준 것이 낙폭을 좀 줄인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많이 밀린 적도 장중에는 있었었지만 결국 약보합 정도로 끌어올리고 끝이 났는데요. 어제 1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1789 정도로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때 플러스를 내기도 했었지만 일단 숨을 골랐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역시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 때문에 맥을 못 쳤지만 어제는 특별히 480일 결국엔 깨지고만 그런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479포인트까지 일단 470선으로 내려오고 말았고요. 원달러 환율도 어제 결국에는 3원 이상 빠지면서 77일 만이라고 하죠. 1170원이 깨진 날이었습니다. 1170원에 대한 이렇다 할 테스조차 없이 1160원대 후반으로 나흘째 하락하고 말았던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외환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풀었고요. 아시아 증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나 급락했는데 미국 쪽의 지표가 일제히 좋지 못한 것이 일본에 직접적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소폭 반등했고요. 대만도 보합권 정도에서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이 중요할 텐데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일의 낙폭을 그대로 다 덮고 오히려 더 그 이상의 플러스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모두 눈높이 이상의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와 맞닿아 살펴볼 수 있는 ADP 민간부문 고용이 예상치보다 크게 는 것이 일단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우리 장 1800을 좀 두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지표가 다시금 개선되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밝게 전망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받아들면서 다우가 다시금 그 전일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제 사흘 만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1800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런지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1770선대까지도 보여졌다가 막판에 그래도 한 1시 반 넘어서부터 힘이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아쉽게도 일단 플러스로 잠깐만 전환시키고 결국에 아주 소폭이나마 떨어지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뉴욕장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일단 역시 우리 장 오늘 변수에도 고용지표 기다리는 관망세도 분명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 세계 증시가 이번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에 이제 촉각을 좀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역시 이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도 보면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고용지표의 흐름을 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말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800선을 뭐 돌파하는 시도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방향성이 좀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도 역시 외국인들이 10일거래 연속 순매수 해줬습니다만은 장중에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뭐 코스닥에서 이미 기관이 발목 잡은 것은 예전의 일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코스피 쪽에서도 역시 기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 이것 때문에 참 1800이 더 벽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려요. 1800 고 중심으로 해서 펀드런이 이른바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걱정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걱정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쪽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양쪽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현재 뭐 펀드런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지난 그 6월 달에 2조 8천억 원, 3월 달에 3조 5천억 원이 이미 환매가 됐습니다. 뭐 펀드런이라고 해도 뭐 다름이 없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말 이후 계속해서 뭐 지금 펀드가 계속 유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1800선 근처까지 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 그럼 누군가는 이러한 흐름을 받쳐주고 있는데 네. 과연 이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달부터 8월 4일까지 거의 한 달간 계속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펀드 환매 자금에 대한 물량들을 투자권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잘 받쳐주고 있고 또한 기금 쪽에서도 이런 물량들을 좀 잘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펀드 환매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물량들이 좀 잘 소화되고 있는 국면들이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네. 일단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잦아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그 2008년도, 2007년도에 이제 그 설정했던 펀드들이 자금들이 네. 지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약 12조 원 정도, 네. 1900에서 2000 사이에서 12조 원 정도. 네.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800에서 1900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미리 지금 환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네. 지금 이러한 물량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러한 물량들이 기금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잘 소화를 해주냐에 따라서 지수 상승의 탄력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지 네.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추이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10일 연속 꾸준하게 사주는 것에는 역시 우리 원화 강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최근 들어서 다시금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째 계속해서 급하게 빠지면서 116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요. 6월, 7월 이렇게 중순에서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굉장한 변동성을 1220원대 중반에서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속도도 조금 우려가 돼요. 예. 최근에 원달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흐름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7월 달 이후부터 방향성이 그동안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7월 달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지금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68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국내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연속적 흑자고 외환 보유고 확대,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갱신을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를 좀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주식들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당분간 원화 강세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뭐 달러 약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근 한 달간 이틀 거래, 그러니까 이 거래일에 아주 소폭 매도한 것을 빼고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증시를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출주는 참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수출주는 조금 멀리하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수출주를 멀리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은 뭐 수출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오면서 올라왔던 종목이 IT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향후 주도주가 좀 되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도주에서 완전히 탈락하느냐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잠시 쉬어가는 최근에 보면 순환매 흐름이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펀드 환매가 나타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했던 종목들, 투신권에서 매도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그 IT라든가 자동차의 흐름들 쪽에서 환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을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 철강들이 좀 이어받아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당분간 특별히 고용 보고서 미국 쪽에 주말에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 뭐 오늘 내일까지는 어떤 큰 지수의 흐름은 큰 변화는 아마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수출주가 조금 맥을 못 추면은 뭐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도 일단 지수가 쑥 올라가기에도 조금 버거울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수 1800부터 1900 사이에 펀드 환매 그 예상 대기 자금이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해 준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서 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네. 물량이 나오는 대로 받아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를 1800을 갑자기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는 1800에서 1850 정도 가면 약간 좀 오버슈팅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1800선을 전후로 해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수적인 측면에서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단식 상승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IT 자동차가 그렇게 아주 힘센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겠다. 뭐 탈락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말이죠. 증권, 은행, 건설 뭐 이런 어떤 지금까지 소외됐던 업종들에 한 번씩 매기가 돌아가는 그야말로 순환매 장세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오늘 뭐 내일 어떤 쪽으로 조금 관심을 집중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을런지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그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것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비료 화학 업체들이었었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다시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료도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 남해학이라든가 조비, KG케미칼 이런 것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은 뭐 어제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제 이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흐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흐름을 보시고 계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뭐 비료 관련해서 뭐 이상기후 관련해서는 남해화학 얘기를 한 2번 이상이나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남해화학인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해학은 벌써 이미 14,000원대에 추천을 네.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남해학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좀 같은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예상이 되면서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네.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세아 종합기계라는 1945년에 이제 만들어진 54년에 설립된 회사고 네. 올해 1월 26일 날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네. 물론 좀 중소형사기
하고 좀 네. 거래량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저평가 국면이면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모가가 한 4,100원 정도인데요. 현재 아직 3,000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은 국내 농기계 1위 업체입니다. 지금 반농사 부분에 있어서 뭐 독보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약 80% 정도 이상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작년도 그 실적이 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뭐 영업이익에 있어서 약 100억 이상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남해학이라는 차트고요. 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지금 7월달 들어서 14,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회사는 조배입니다. 같이 이제 그 이제 비료 업체로서 같이 움직임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같은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입니다. 최근 3일 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예.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지금 보고자 하는 아세텍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타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비해서 아시아텍이 좀 많이 못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네. 선별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못 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뭐 그 농기계라는 것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를 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멘텀이 주어진다고 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상장해서 그동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관 물량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가 많이 실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튀어올랐지만 그 물량들이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7월 말 부근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네. 다시 2,900원대, 3,0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매집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엊그제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약 2,800원대 후반, 2,900원 정도 선에서 30만 주 정도가 시간의 거래에서 되는 흐름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일단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 국면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짐 로저스라는 그 상품 투자의 귀재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 3일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곡물 가격이 몇 년간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곡물 가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곡물 가격이 이제 밀 가격인데요. 네. 밀 가격이 지난 그 6월 7일 저점으로 인해서 지난 그 3년간, 4년간의 그런 하락을 마치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밀로 볼 수가 있는데 여타 이제 그 대두라든가 귀리 이런 것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 중서부 지역의 폭염과 네. 러시아, 유럽 지역의 가뭄, 캐나다의 폭우 등 지구촌의 이상 기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그 곡물 가격의 급등, 비료 가격의 상승 이에 네. 맞물려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얼마에 사면 좋을런지 아세아텍 같은 종목, 일단 곡물 가격의 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들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약 2,940원 전일 그 종가하고 좀 비슷하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단기 고점인 3,6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지난번 그 차트를 보시면 7월 저점이 한 2,600원대, 그 다음에 5월 고점이 3,800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 나왔던 그 공모 가격이 상당히 못 미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네. 3,600원 선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매출이 4,100억,
영업이익이 81억, 수익률이 약 37억이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1233억입니다. 아시아텍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980억에 영업이익이 85억, 네. 수익률이 68억인데 시가총액은 절반이 안 됩니다. 515억입니다. 물론 대동국 같은 경우가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일단 실적이 이 회사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약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단순하게 좀 비교를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일정이 하나 잡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그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네. 지금 독일의 이제 클라스사하고 함께 네.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흐름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뭐 향후 이제 그 이벤트도 좀 이슈가 좀 그러네요.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인도가 이제 그 농기계 시장 규모가 약 8조, 중국이 약 20조 원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텍 뭐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한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해서 아시아텍 종목 얘기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종가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일단 점검부터 받아보고 싶은데 증권주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두 종목을 봤고요. 네. 본 이유는 뭐 증권, 은행 간 지급결제 대립 해소 전망이 보인다 이런 내용 때문에 두 종목을 봤습니다. 네. 뭐 증권주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지수가 뭐 18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이 아직 상존해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박스권 돌파 가능성도 좀 높고요. 현대증권 지난주에 매수 추천 가격 14,2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대비로 종가 대비 보니까 플러스 4.57%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예. 우리투자증권 매수 추천 가격 19,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 19,550원. 추천 대비 플러스 2.89%.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만은 네. 플러스의 완만한 흐름에 진행은 되었습니다. 글쎄요, 조만간에 그 증권주들에 대한 부분 전반적 강세, 박스 흐름이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예.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시면 목표 가격 현대증권 16,400원 15%, 네. 우리투자 21,900원까지 홀딩 유지를 하셔도 목표 수익률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뭐 박스권 막 돌파를 할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증권주 쭉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가격,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기다리면서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간단하게 점검 두 종목을 받아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 뉴스, 지난번 뉴스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7월 22일 날 제가 그 방위 산업체 관련 종목들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동해상에서 이제 훈련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방위 산업주들 관심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예. 그때 스페코하고 빅텍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매수 추천 가격 드리고 나서 스페코는 한 31%가량 네. 상승을 했었고요. 빅텍 또한 12.3% 상승을 주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뉴스도 사실 유사하지만 지난번에는 한미 연합훈련이고 오늘 뉴스는 오늘부터 8월 5일부터 9일까지 육군, 해군, 공군, 서해 합동훈련 실시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방위 산업체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뉴스 내용을 이렇게 보면 또 북측에서는 또 서해 훈련에 대해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약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코멘트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였는데 예. 훈련 기간이 9일까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세 변동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스페코와 빅텍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예. 스페코 빅텍, 스페코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매수 추천이 3,700원이었었는데 가격이 좀 어제 올라가지고요. 네. 스페코 같은 경우는 매수 추천 가격을 4,6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잡아보겠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좀 컸고요. 네. 4,600원은 어제 저가 자리거든요. 네. 어제 저가 자리 정도는 변동성을 주겠다 싶고요. 매수 추천 가격 4,600원. 목표 가격은 요것도 한 20% 정도 좀 잡아볼게요. 네. 어제 고점 자리에서 약간 오버슈팅한 자리 5,520원 정도. 네. 최근에 스페코 같은 경우가 방위산업체 대장주로서 시세 변동이 큰데요. 네. 지난번에 한 1파동 주고 눌림 주고 요번에 또 한 파동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뭐 뉴스가 단발성 뉴스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남북관계 리스크가 약간은 가끔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이런 뉴스거리 아닙니까? 예. 항상 그 뉴스에 제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 수급에 의한 매매죠. 펀더멘탈에 의한 매매보다는 단순히 수급 동향에 의한 매매 대응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급에 의한 대응이기 때문에 호가 단위의 변동이 빠르다. 예.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판단이 좀 빨라야 되고 또 손놀림도 빨리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코 그런 정도로 4,600원 목표 가격 한 20% 정도 이런 정도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빅텍, 뭐 스페코 빅텍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방위산업체 종목 휴니드 퍼스텍도 있지만 네네. 예, 그 어떤 시세 탄력이 가장 빠르고 활발하기 때문에 수급 관계도 또 좋아요. 네. 그래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빅텍도 역시 매수 가격은 3,2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 요것은 조금 스페코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낮아요. 네, 그러네요. 이등주적인 성격의 종목 흐름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한 15% 정도 잡아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보통 이렇게 방위산업주 쪽에 좀 관심을 그래도 기울이시고 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을 드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탄력적인 어떤 그 예. 수익을 기대하실 텐데 예. 그렇다면 결국 빅텍보다는 스페코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매매 자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스페코가 훨씬 낫죠. 손절이나 아니면 수익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또 이 답답하지 않은 매매가 되거든요. 네. 한번 시세나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활발하게 치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예.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볼 의사가 있으신 분은 네. 스페코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예. 근데 스페코 그때 7월 22일 날 처음으로 네. 추천하고 지금 뭐 30% 이상 이렇게 예. 그때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그런 건데 중간에 한번 또 출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 매수가로 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급등한 예,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그럴 때 혹시 이 종목도 꺼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종목에 특히나 스페코는 조금 들고남이 있는 것 같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상승 탄력도 있는 종목이지만 네. 어떨 때 조금 불필요한 손절은 좀 하지 네.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인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요. 글쎄요, 이게 뉴스에 의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예. 그 뉴스가 이게 어떤 사라지거나 뉴스가 또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확 죽어버려요.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네네. 거래 없이 가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탄력이 붙지 않고 매수세가 붙지 않고 시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뭐 이 낮은 가격에 매수한다 이런 차원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은 그 뉴스 하나하나에 뉴스가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네. 그 뉴스에 또 강약이 있어요. 또 뉴스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죠. 네. 뭐 긴장감이 고조가 됐다라고 하다가 긴장감이 또 어떤 풀렸다. 좀 이렇게 화해 무드로 됐다라고 하면 또 이런 종목들은 바로 하락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급과 뉴스에 대한 어떤 긴장감, 뉴스에 대한 강약, 그다음에 뉴스의 어떤 그 시세를 붙일 만한 배경이나 사유가 좀 특이한가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스펠코가 빅텍보다 낫다 하셨고 좀 유의사항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위산업 네.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퍼스텍과 휴니드도 뭐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네. 한 말씀씩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니드 같은 종목도 무선 통신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휴니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은 좀 중기성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네요. 뭐 방위산업체 종목이라 해서 세력이 들어왔다 빠진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도 방위산업체 이외의 것으로도 시세가 예전에 한번 8천, 7천까지 계속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휴니드 같은 종목도 차트상으로는 4,300원, 4,500원짜리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라서 이것은 세력주하고는 약간 별개로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고요. 네. 퍼스텍 같은 종목도 자동 제어기기 부품 생산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시세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500원 수준에서 계속 횡보성 흐름이 보여지는데 네. 퍼스텍 같은 종목도 방위산업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해서 시세 분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이제 굳이 우리가 방위산업체 종목이다라고 하면 상한가를 뭐 가장 먼저 가는 종목, 테마성이다 그러면 상한가 먼저 가는 종목부터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스펙코를 항상 보게 된 것이고요. 예, 방위산업주 관련해서 스펙코를 아무튼 대장주로서 또 토픽으로 네. 꼽아주셨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5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뉴욕 증시가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또 서비스업 지표가 눈높이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많은 폭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진짜 고용 지표에 선행하는 고용 지표가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둔다면 오늘 1,800도 무리는 아닌 듯도 싶습니다. 일단 시초가 분석부터 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96.63. 네, 얼마 전에 연고점 경신했을 때 거의 한 그 정도 포인트가 오늘 아침 시초가에서 나와주네요. 코스닥도 482.9니까 거의 한 483. 다시금 480선 위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오늘 일단 반등 주고요. 현대차만 소폭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14만 8천 원 나타내고 있네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어제 조금 흔들흔들했었던 금융 쪽, 보험 쪽들 다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한 1.7%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 주고 있고요. 모비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 자동차 쪽은 오늘도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글쎄요. 아직 환율 상황을 모르겠지만 환율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현대중공업이 어제도 2% 이상 큰 폭의 시세를 냈었는데 오늘도 1. 거의 한 8%.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 종목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은 일단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KB금융도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어제 사실은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낙폭이 있었죠. 오늘도 한 0.8%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LG전자가 10만 7천 원 찍고 있고요. 지주회사 LG는 그러나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우선주, SK에너지는 약간씩 약한데 SK에너지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오늘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한 2.3% 정도. 어제 좀 함께 내렸었던 또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가 오늘 동반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3%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여주네요. 기아차가 그러나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좀 오늘은 1%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롯데쇼핑, 신세계는 오히려 0.3%대 정도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도 포스코는 오르지만 오늘 현대제철은 잠깐 쉬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화재도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삼성 SDI가 어제 막판에 겨우 플러스를 내면서 끝냈는데 오늘도 역시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이라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96으로 딱히 큰 모습은 없고요. 다음이 오늘 아침에 8만 원 선을 정확하게 회복을 해주고 서울반도체도 어제 2%대 내림세를 보였지만 오늘 1% 이상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각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로 가서 이경민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9시 되기 전에 예상지수 보고 오늘 아침에 1800 얘기하겠구나. 저희가 자막하고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딱히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이긴 하고 있지만 1800선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매물 출회,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 초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4% 상승하면서 1796포인트, 18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의 상대적 약세에서 벗어나 좀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장 후반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8% 상승하면서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등락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 전기전자, 철강, 금속, 증권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반면에 건설 업종이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상황을 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운수장비 업종을 1,500억, 오늘 운수장비 업종은 15억 원 장 초반부터 사고 있고, 화학업종, 금융업종, 서비스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좀 매도세를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 업종을 매수하고 증권 업종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 차별화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간에 있어가지고 힘겨루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800을 지금 바라보고는 있지만 마디지수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분명 있을 테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펀드 환매 압력으로 인해서 입지가 좀 수급상으로 넓지 않은 기관의 어떤 매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그러니까 사실 내일 밤이 될 것 같네요. 미국 쪽에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1800은 이래저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나요? 1800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마디지수 그리고 매물대가 좀 펀드 매물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펀드 매물 출회가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세가 눈에 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탄력도 저해되고 있고 펀드 매물 압박에서도 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 부각 여부 그리고 강화 여부가 시장의 상승 추세나 아니면 시장의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 측면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듯이 1800선이라는 마디지수대에서 이틀 연속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돌파 시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돌파 시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세가 수반돼야지 시장은 좀 강하게 확신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물량 소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전일 강한 반등세가 시현되었던 5일선이 1차적인 지지선이 될 전망이고요. 이에 반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좀 강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역으로 475에서 470선이라는 중기 주요 지지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코스피가 중기 지지권에 진입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실적 우량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연기금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도 역시 사는 주체로 굳이 방향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외국인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좀 따라 사는 게 맞습니까?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주 쪽을 봐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잘 조합을 좀 해서 발굴을 해야 좋은지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시장 상승 추세에 있어가지고 다수의 업종들, 그러니까 다수의 선도주로 될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어떤 업종 그리고 대수주 수출주로 이분법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균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편중되었던 IT 자동차 중심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교체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대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주를 완전히 소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엔 환율은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 속도가 제어된다면은 수출주에 있어서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 탄력을 받는다거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될 경우에는 수출주의 상승 탄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상승돼서 소외되고 좀 탄력도가 낮았던 데 따른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수출주, 내수주 그런 이분법보다는 전반적인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켜서 유목조목 수출주도 조금, 내수주도 조금, 낙폭 과대도 조금, 또 뭐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좀 다변화해서 들고 있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우리 이경민 연구원님도 그쪽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 분석 중요하죠. 체크를 해보고요. 채권 시장도 아침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H 투자선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로 출발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3원 30전 하락한 1165원에 개장한 이후에 그 60원 사이에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의 환율은요. 어제는 이제 당국 개입보다도 이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 강세가 좀 주춤했던 것이 환율 하락을 좀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2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장중에는 이제 1170원 선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월비 3원 30전 하락한 1168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1165원에 개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뭐 77일 만에 종가 기준 1170원이 깨진 날이기도 한데 1160원은 1170원처럼 쉽게 깨지진 않겠죠? 예, 일단 뭐 이제 지난달 말 이후에 이제 1200원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 추가 하락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지표 악화로 달러 약세 베팅이 늘어나면서 원화 이제 하락 압력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160원 선이 금방 깨질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이랑 뭐 200일 이동평균선이 1160원대 중반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지금 깨고 내려갈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레벨 돌파 여부가 관건이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고 싶어하는 레벨인 1150원까지 하락은 좀 열어두어야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타겟인 79.76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지금 1800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표가 어제 같은 경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지표가 뭐 ISM 서비스업 지수라던가 ADP 민간 고용이 증가세를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쉽게 가지 못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분위기가 사실 환율 하락이 크게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전망까지 한번 곁들여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채권시장의 어제 정리와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한데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재료들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부진하다. 뭐 하루 거래량이 30만 주도 안 된다면서요? 예,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이제 쉽게 밀리지 않으니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네. 증시의 약세나 이제 통한채 입찰 호조 등 이제 채권 강세 요인이 빛을 발하면서 어제 국채 선물은 111선을 돌파하면서 14틱 상승한 111.08로 마감을 했고요.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3bp 하락한 3.84%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현물이 선물의 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 시장에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전망 부탁드리죠. 예, 일단 오늘은 이제 OT 하락한 111.03에 지금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제 하락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금통위가 관건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8월달에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 만큼 금리 인상 기조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쉽게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이 선물의 강세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111 레인지가 돌파되면서 전고점이었던 111.2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데요. 모멘텀 부재로 환율이나 증시 영향에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1선을 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보셔야 될 지표 같은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 장 트리세 총재가 며칠 전에 유럽의 경기는 조금이나마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이에 코멘트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유럽 쪽 중앙은행 트리셰 총재 코멘트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NH 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1800선 근처까지 한번 붙어 보았습니다. 장중에 1797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장중 연고점을 다시금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1794로 약간은 다시 1800과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오늘 전략 지금부터 세워볼 텐데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혜삼 과장과 함께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오늘 좀 찜찜한 부분은 1800도 1800이지만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네. 이제까지 한 10일 10거래일 연속 이렇게 매수를 해온 매수 추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지만 또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사준 것에 대한 피로가 분명 쌓였을 테니까 오늘의 어떤 소폭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장 초반인데 또 규모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트렌드는 외국인들 역시 매수 기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신권에 있는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이 정말 무성합니다. 1700, 1750에 진입했던 그런 어떤 펀드 환매에 대한 자금은 이미 어느 정도 토해낸 바 있고 지금 이 1800 위에서 사실상 10조, 20조 얘기하지만 그렇게 환매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800포인트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네. 주식형 펀드 환매에 대한 투시권 매도세는 좀 약화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005년 이후에 주식형 펀드 매수 자금이 아시는 것처럼 1700선 이상에서 좀 대거 유입이 됐고 1700에서 1900포인트 구간에서 매수 물량의 40% 정도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일정 부분 17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상에 진입된 그런 상황 자금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1800에서 1900포인트에 있는 자금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년간 좀 마음고생 하시다가 이제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거나 본전 정도 되신 상태에서 환매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점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 펀드 환매에 대한 투시권 매도는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10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지속해주고 있고 또 연기금 또한 이제 한 1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지를 예상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러한 투자 주체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호전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800선 안착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이 감소하고 오히려 신규 매수 자금에 대한 유입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800 위에서 펀드 환매도 좀 줄어들 것이고 외국인 연기금이 손 잡은 것을 이 손을 좀 안 놓는다면 여러 가지로 수급도 1800 위에서는 참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 말이죠. 지금쯤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1800에 대해서 일단은 다 한 번쯤 올라가 볼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1850까지도 8월 증시 전망에서는 많이 나오던 얘긴데요. 예. 항상 증시 전망이라는 것은 일단 주가가 오르면 이제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최근 2달간 코스피 시장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시장, 인도 시장과 더불어서 네. 한국 시장이 좀 강세의 모습을 계속 띄워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닝 시즌에 대한 마무리 국면에서의 그 어닝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1800선이라는 이제 지수마디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등이 일시적인 기술적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조정을 좀 활용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네. 어떤 뭐 그 기술적 조정이 아주 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네. 일정 부분 되돌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향후 실적 전망이 좀 양호한 업종의 주도주 위주로 현 시점에서 바로 진입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 뭐 얕게나마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쪽으로 볼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앞서서도 저희가 다른 이경민 연구원하고 전화 연결했었을 때 특히 유가증권 시장 내에선 지금 어떤 특정한 업종이 좋다라고 꼬집기가 참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포트폴리오에 좀 다양하게 담는 게 오히려 전략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어떤 쪽이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 비슷비슷한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도 업종들이 이제 최근 약간의 조정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사실 주도 업종이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하신다라고 봤을 때 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시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들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철강 관련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누차 방송에 진행이 됐던 내용이겠습니다만 네. 중국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신규 고로들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해외 제철소에 대한 어떤 착공 가시화가 그런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부각시키는 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최근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확장 가능성, 리튬이온 네. 전지 시장이 2017년 1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잠깐 이게 도는 내용들 를 봤을 때 중국에서 전기차 동맹을 18일 날 출범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중국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 자금을 한 17조 원 정도나 투자를 한다는 그런 네. 이런 뉴스들 일련의 뉴스들이 그런 2차 전지의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 기대감을 상당히 고조시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IT 자동차가 좀 조용하거나 내지는 조정받고 하루짜리 정도의 반등을 보여줄 때 오히려 글쎄요 한 화학에 좀 그래도 횟수로 치면 좀 뜨문뜨문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좀 중장기로 볼 만한 업종 가운데 화학 얘기도 없으시고 IT도 역시 하반기 경기 둔화 때문인지 말씀을 안 하시나요? 그런 업종에 대한 전망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좀 안 좋게 본다라고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업종 지금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 업종도 여행 업종이라든가 항공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이제 언급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 이제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이는 업종들이 철강, 자동차, 2차 전지 정도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유럽이나 이제 중국에 대한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현실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등등의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네. 특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해외 재고 물량이
지금 뭐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뭐 해외 재고가 지금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해외 재고의 감소라는 부분 또한 그 하반기 전망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하반기 우려도 조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셨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달렸을 때 그때 좀 들어가 보자. 추격 매수보다는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혜삼 과장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1795입니다. 네,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캔들도 따닥따닥 한 3거래일 정도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좀 한 아이가 오늘 좀 튀어 올라와도 충분히 좋을 법한데 일단 외국인들이 장 초반엔 사줬지만 지금 한 현물을 거래소 내에서 2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9시 23분 현재 200억 정도 파니까 많은 부분의 물량을 내놓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쉽게 오늘 돌아와 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앞서서 정혜삼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거래일 연속 이상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필이면 오늘 느낀다면 오늘 또한 외국인 없이 1800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뉴욕 증시는 지표가 모두 좋고 고용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모두 다 좋아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물론 그 반등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있긴 한데 외국인 수급도 안 도와주고 오늘은 프로그램 쪽도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